안녕하십니까? 2023년 5월 5일 금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호주인 남성이 반둥의 모스크에서 이맘에 얼굴에 침을 뱉어 기소되어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호주 남성은 사건이 발생한 모스크의 바로 근처 호텔에서 머물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이른 시간에 그는 강단에 있는 이맘에게 다가가 모스크의 확성기를 통한 코란 암송 소리가 너무 시끄럽다며 항의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맘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코란을 암송하자 호주인은 몸을 앞으로 숙여 이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욕설을 반복해서 하였고, 이 장면은 모두 CCTV에 찍혔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한 직후 자카르타 공항까지 쫓아가 출국하기 위해 준비 중이던 호주인을 체포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 경찰은 호주인의 불쾌한 행위와 모욕적인 언행은 형법 335조와 315조 위반에 해당되어 현재 최대 1년 2개월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호주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5명의 목격자가 있으며 이미 경찰에 관련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체포 이후 호주인은 인스타그램 계정에 자신이 인종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CCTV의 영상에는 야구 모자를 쓴 남자가 모스크 내부의 이맘에게 접근하는 모습이 담겨 있으며 그에게 짧게 말한 후 곧바로 몸을 숙여 이맘 얼굴에 침을 뱉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니켈 생산이 세계 수요를 앞지르면서 니켈 시장은 올해 대규모 공급 과잉에 직면하였다고 런던 금속거래소는 밝혔습니다. 현재 니켈 가격은 톤당 22,710달러로 전년에 비해 11%가량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주요국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로 인한 예상보다 낮은 니켈 수요와 9주 연속 쌓여가는 니켈 재고량, 무엇보다 인도네시아의 지속적인 니켈 생산에 따른 공급 과잉입니다. 현재 니켈은 10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공급 과잉이 예상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약 23.9만 톤입니다. 이는 작년의 10.5만 톤 과잉보다 더 큰 폭이며 작년 10월에 예상했던 17.1만 톤보다도 증가한 수치입니다. 2023년 글로벌 니켈 소비량은 331만 9천 톤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할 전망이며 스테인레스용 소비가 212만 천 톤으로 전년 대비 11.9% 증가, 배터리 전구체용 소비가 57만 천 톤으로 전년 대비 29.5%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하지만 런던 금속거래소는 니켈 가격이 여러 영향을 받아 복잡하다고 밝혔습니다. 스테인레스를 생산하기 위한 니켈 사용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최대 소비국인 중국에서 전년 대비 2% 감소하였습니다.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제한에서 벗어나 작년 4분기에 회복되기 시작했지만 경제 활동 둔화에 따른 유럽 및 미국의 급격한 하락으로 니켈 소비가 덩달아 하락하였습니다. 스테인레스 부문의 부진을 전기차 배터리 부문의 니켈 수요가 일부 상쇄하였지만 아직까지 그 규모와 수량은 한정적입니다. 향후 니켈 잉여분은 소비가 아닌 생산에서 좌우될 것인데 특히 인도네시아의 니켈 생산이 세계 니켈 시장 가격을 결정하는데 크게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는 2020년부터 니켈 원석 수출 금지와 함께 대규모 니켈 생산 공장을 조성하였고 니켈 생산이 본격적으로 가동될 예정이기 때문에 니켈 과잉 생산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인도미 회사에서 생산된 스페셜 치킨맛 라면에서 에틸렌 옥사이드가 함유됐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만 보건 당국의 테스트 결과 스페셜 치킨맛 라면 조미료에서 에틸렌 옥사이드가 0.187mg/kg 이상 발견되었는데 이는 인체의 림프종과 혈액암을 유발시키는 물질입니다. 이에 따라 대만 정부는 인도네시아에서 라면 4,431kg을 싣고 온 선박 7척을 현지 관세청에 의해 대만 입항을 거부하였습니다. 입항이 거부된 인도네시아산 라면은 대만 엘롬 그룹이 수입한 것입니다. 대만 정부는 인도네시아산 라면만 입항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필리핀산, 일본산 등도 거부하였습니다. 한편 말레이시아에서도 대만의 테스트 결과를 보도하였고 큰 파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인도미는 종종 주식이라고 불릴 정도로 소비가 높은 브랜드 중 하나입니다. 말레이시아 정부는 사태를 지켜보고 있지만 인도미 판매량은 급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보고르 농업연구소의 영양학 교수는 인도미의 라면이 여전히 안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박사는 인도네시아 라면은 식품의약청의 감독하에 있어 안심하고 섭취할 수 있으며 유해한 성분이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적당히 섭취하면 좋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는 5월 9일부터 11일까지 라부아 바조 리조트에서 제42차 아세안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이번 회의를 위해 400대 가까운 전기 차량을 사용하여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국가 원수 및 정부 대표단을 맞이할 예정입니다. 4월 30일에 발표된 국영전기회사 PLN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대표단과 보안경찰이 사용할 375대의 전기 차량의 충전을 위해 108개의 공공전기 충전소를 건설했다고 밝혔습니다. PLN 대표는 인도네시아가 2022년 G20 정상회의의 의장국으로 성공한 데 이어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국제 리더십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앞으로도 세계적인 리더십을 위해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번 아세안 정상회의에 사용되는 전기 차량은 대표단을 위한 의관 자동차 195대, 보안경찰을 위한 전기 오토바이 91대, 보안 전문 차량 89대 등 375대입니다. 108개의 전기 충전소는 서부 망가라이 본부, 주차장,
호텔, 경찰 본부 등 정상회의의 주요 7개 위치에 설치되었으며 이 중 7개는 초고속 충전소, 1개의 급속 충전소, 100개의 표준 충전소로 구성되었습니다. PLN 회사 대표는 지난 G20 발리 정상회의를 통해 많은 것을 보완하였으며 아세안 정상회의에서도 성공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어서 중요한 회의의 일정을 수행하기 위해 전기 충전소를 배치하고 훈련을 실시하는 등 관련 당사자들과 많은 조율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은행과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이 금융협력을 강화합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페리 와리지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총재는 한국, 인도네시아 양국 간 원화 루피아화 직거래 촉진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습니다. 이번 MOU는 당일에 열린 아세안 플러스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로써 양국의 경상 및 직접 투자 거래 시 민간은행이 원화 루피아화 직거래를 통해 결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MOU는 민간은행이 자국통화 결제자금 공급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중앙은행이 자금 공급 주체로 참여하는 통화스와 변개 무역결제 지원제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공동 발표문을 통해 MOU 체결은 양국 간 금융협력 강화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향후 로컬 통화 사용을 통해 기업의 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환리스크를 완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양국 간 교역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협력은 한국과 인도네시아 당국 간의 정보 공유 및 정기적인 논의를 통해 강화될 것이라며 양국 간 거래에서 현지 통화를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하면 궁극적으로 인도네시아와 한국 간의 무역 촉진과 양국의 현지 통화 금융시장 심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는 금년 1분기의 외국인 직접 투자 비율이 전년 1분기 대비 20.2%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가공광물에 대한 투자금 유치 확대 정책으로 비금속 산업이 가장 큰 투자금을 받았습니다. 투자조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은행, 석유 및 가스 부문에 대한 투자를 제외한 1분기 외국인 직접 투자는 177조 루피아로 작년 4분기 대비 43.3% 증가하였습니다. 투자조정부 장관은 1분기 제조 부문, 특히 금속 산업이 외국인 직접 투자 1위를 차지했으며 이는 천연자원의 부가가치를 부여하려는 정부 정책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금속 가공 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고 수출 가치를 높이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올해 6월부터 구리, 보크사이트와 같은 원광물의 수출도 금지할 예정이었지만 구리의 경우 준비 미흡으로 연기하였습니다. 한편 외국인 직접 투자 중 가장 높은 순위의 나라는 싱가포르, 홍콩, 중국으로 1분기에 각각 43억 달러, 15억 달러, 12억 달러의 투자금을 유치하였습니다. 기자회견에서 장관은 내년에 새로운 대통령과 각 의회 위원을 선출하는 중요한 일이 있지만 투자 목표에 대한 정치적 안정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이어 국가 중요 사업으로 향후 3분기 동안 천연자원 가공 산업에 집중 투자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의 4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4.3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 인플레이션은 3월에 기록된 4.97% 상승률보다 낮았고 로이터 여론조사에서 예측한 4.39% 상승률보다 약간 낮았습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은 4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개월 연속 동결하면서 인플레이션이 9월 이전의 목표치인 2에서 4% 이내로 돌아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나몬 은행의 경제학자는 식량 공급을 관리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노력과 민간 부문의 민첩성에 힘입어 높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인도네시아의 대내외 수지의 현재 성과에 따라 중앙은행이 당분간 기준금리를 5.75%로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통제하는 물가와 변동성이 큰 식품 가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은 2.83% 상승률로 낮아졌고 여론조사에서 예측한 2.89% 상승률보다 낮았으며 3월의 2.94% 상승률과 비교하여도 낮아졌습니다. 통계청의 마고 국장은 4월 인플레이션에 가장 크게 기여한 분야는 라마단 기간 동안의 교통비와 주유 소비 및 일부 식품 가격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